5번부터 볼까? 테스트. 자, 테스트 5번은 뭐 3개가 존재하세요. 하나 존재하세요. 구하세요. 뭐든 일단 점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 곡선 밖의 점에서 그었다라는 얘기다. 맞지? 그럼 뭐 해줘야 돼요? 곡선 위에 있는 점, 접점을 미지수로 가정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A, 3이라는 곡선 밖의 점에서 곡선을 향해서 선을 긋는다라고 하면은 개수를 물어보든 접선을 구하라고 하든 하나 존재하라고 하든 뭘 하든 일단 접점을 가정을 해요. 접점의 좌표를 t, t3승 더하기 t제곱 더하기 3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미분에서 t 넣는 거는 바로 암산할게요. 3t제곱 더하기 2t예요. 그렇게 구한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원래는 접선을 구해서 a, 3 넣는다. 이렇게 많이들 풀었을 거야.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풀어도 된다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고, 그치? 그래서 누구 기울기와 비교합니다. 두 점을 가지고 연결해서 만든 직선의 기울기. t-a분의 t3승 더하기 t제곱 플러스 3에 3 빼니까 3은 사라졌어요. 이게 무조건적으로 더 쉽다라는 거는 아니야. 오케이? 그냥 계산 한두 줄 줄여주는 거라서 뭐 엄청나게 급격하게 뭐 쉬워지고 이건 아니에요. 가자. 양면에 t-1 곱할게요. 3t의 3승 플러스 2-3의 t제곱 마이너스 2at 는 t3승 플러스 t제곱. 좌변을 이항시켜주면 2t의 3승 플러스 1 뭐야 이게 2-3이 아니잖아. 2-3a 그럼 t제곱 넘어오면 1-3a t제곱 마이너스 2at 는 0이다. 자, 그 접선이 몇 개가 존재합니다. 오직 한 개가 존재하세요. 그 말은 뭐야? 접선이 하나가 존재하려면 접점이 하나만 존재해야 됩니다. 접점 한 개마다 접선 하나씩 등장하거든. 그래서 접선이 하나 존재하려면 접점이 하나가 존재해야 되고 접점이 하나가 존재하려면 뭐야? t가 한 개의 실근.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중근으로서 똑같은 근, 삼중근이 나와버리거나 혹은 두 개의 허근을 가지면 되겠다. 그치? 자, 인수분해 되니? 네, 돼요. t 하나로 묶을 수 있다. 그죠? t로 묶어주면은 2t의 제곱에 플러스 1-3a에 t 마이너스 2a가 0입니다. 여기에서 실근 뭐 하나 찾아놨어? 0 하나 찾아놨어요. 그럼 여기서는 0이라는 중근을 갖거나 혹은 실근이 없어야지. 0이라는 중근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지. 상수항과 일차항 모두 다 0으로 만든 a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럼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허근을 가져야겠네. 그래서 9a 제곱 마이너스 6a에 플러스 1에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얼마야? 16a. 그게 음수가 되면 됩니다. 따라서 9a의 제곱 플러스 10a 어쩌고 저쩌고 계산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됐죠? 가도 되겠니? 그러면 답 뭐야? 답이 1번이야? 답 몇 번이야? 아야 아파. 1번 맞네. 자, 그 다음에 10번. 얘들아, 10번은 8번? 오케이. 8번, 9번, 10번 안 그래도 아예 8번, 9번, 10번이네. 그래. 8번 해야지. 지난번에도 한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수업 중에. 가자. 원이 있어요. 이 참수가 이렇게 있대요. 그림이 좀 이상한데? 여기가 6이고요. x축 이렇게 있고요. 갑시다. 0,6을 중심으로 하는 원 C가 있어요. Y는 4분의 x 제곱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한다. 그때 C의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주세요. 접한다. 얘들아, 두 곡선이 접한다라는 거는 뭐라 그랬어? 두 곡선이 접한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 뭐다? 공통 접선을 갖는다. 그럼 공통 접선을 갖는다라는 말은 뭐라 그랬어? x는 a에서 공통 접선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그 점에서 y좌표가 똑같고 그 점에서 기울기도 똑같고 그래서 접선이 일치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fa랑 ga가 같고요.
F'의 A는 G'의 A로 같습니다. 이렇게 푸세요라고 했었어. 근데 그거는 미분 가능한 함수 fx, gx 1대2 얘기고 지금은 원이라서 인수분해래. 미분 못합니다. 맞죠? 물론 음함수의 미분을 배운 사람들은 할 수는 있겠지만 미적분을 배운 사람들은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미분 못하는 원을 가지고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전혀 새로운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y 좌표에 대한 얘기 좌표에 대한 얘기 한번 풀어주면 되고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풀어주면 됩니다. 그거는 똑같아요 라는 얘기지. 그래서 뭐 하러 가자? 요점의 좌표를 찾으러 가자. t, 4분의 1의 t제곱. 그게 뭐 한다? 원 위에도 있어요 라는 얘기. 원 위에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거든. 그래서 식 하나 찾은 거야. y 좌표. 뭐 그냥 좌표에 대한 얘기로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원방을 만들어서 t, 4분의 1 t제곱, 4분의 1 t제곱을 대입해서 성립합니다 해도 되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r입니다 해도 되고 어찌됐건 뭐 나왔어? 얘가 0,6이지. t제곱에 더하기 4분의 1 t제곱에서 6을 뺀 다음에 전체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우면 는 r. 이 상태에서는 r제곱 하나 찾았고 또 다른 거 하나 더 찾아야 된다. 누구? 기울기에 대한 얘기. 원에서 접하는 녀석이 나왔을 때 기울기는 100% 원의 접선은 반지름과 수직으로 만납니다. 밖에 없지. 그래서 이 녀석의 기울기를 찾아주면은 빨간색의 기울기를 찾아주면은 2분의 1t가 되거든.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요 녀석의 기울기를 뭐로 잡아주면 되겠어? 마이너스 t분의 2로 잡아주면 되는 거야. 됐죠? 그럼 0,6과 t, 4분의 1 t제곱의 기울기를 구했을 때 는 마이너스 t분의 2입니다. 하면은 t에 대한 식 하나 더. 그래서 둘이 연립하면 됩니다. t와 r에 대해서. 알았죠? 지훈이 알겠어? 연립하는 과정 생각해도 되겠지? 아마 이거 놓쳤을 거다. 기울기 얘기. 자, 가보자. 9번 잠깐 하고 갈게. 9번은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번을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9번 보자마자 1개, 2개, 3개, 4개 나왔니? 그럼 4개. 자, 문제를 좀 바꿔볼게. 거기 들어봐. 9번 변형. 를 만족시키는 C를 구하시오는데 그 를 만족시킨다. 만족시켜야 되는 식이 이거 무슨 식이야? 사람아. 무슨 정리? 평균값 정리. 자, 에잉? 에잉? 알파. 됐다.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C의 값을 찾아주세요. 몇 개? 오, 잘하네. 3개입니다. 기록이 좀 이상하다. 3개입니다, 3개. 알았죠? 왜 얘랑 얘는 빼요? 평균값 정리 자체가 마지막에 뭐랑 만족하는 fx에 대하여 평균 변화율과 f'의 c가 같아지도록 하는 c가 열린 구간 사이에서 존재하거든. 바깥에 있는 녀석은 빼야 됩니다. 맞죠? 그것 때문에 3개만 답이야. 그럼 10번 2개 한 사람들은 왜 틀렸는지 알겠지? 2개로 틀린 사람들은 잘 풀었어요. 잘 풀었는데 마지막에 열린 구간 사이에서 구한 게 아니라 그냥 구한 거야. 그래서 2개가 나오게 됩니다. 혹시 2개로 틀린 사람들은 다 그거야. 알았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은 x만 개수를 세워줘야 돼요. 계산 설명해도 되겠지? 10번. 너희들이 다 대부분 틀린 사람들은 못 푼 게 아니라 2개라서 틀렸을 거거든. 오케이? 당연히 알겠어? 일단 뭐해서? 미분을 해서 F'의 미분을 해서 그래서 3x제곱 마이너스 2c 3c의 제곱 마이너스 2c 나오지. 그 녀석이 뭐랑 같아지는 거? 마이너스 3, 블라블라랑 2, 블라블라를 가지고 만든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도록 하는 c를 먼저 다 찾으세요. 2개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인 거 하나 찾으면 되고. 자, 11번 가자. 11번은 사실 저쪽에다 풀게. 너네가 일단 나랑 수원 했잖아.
수원에서 했던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보통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네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라는 형태의 문제에서 두 가지 문제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 세 수를 제공을 하면 보통 무슨 식으로 넘어가? 중항 공식을 바로 썼어요. 맞죠? 두 번째, 만약에 세수에 대한 언급만 있고 식으로서 전혀 제공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면 어떻게 했어? 너희들이 미지수를 잡아줬어. 예를 들어서 가운데 놈을 A, 그 전 놈을 A-D, 그 다음 놈을 A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보통 잡았을 겁니다. 네 수면 좀 달라지고 다섯 수면 조금 달라지는데 맞지?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못 풀어요. 그러면 뭘 좀 떠올려 주냐면 등차 수열 그 자체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 이거 생각해봐. 잠깐 예시 문제야. 오랜만에 수원하네 그러고 보니까.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N 한번 식을 찾아보세요. 재훈아? AN의 일반항 찾아봐. 뭐야? 그렇지. 너네가 바로 2n 플러스 1이라고 찾잖아. 이거 얘기하면서 내가 뭔 예시를 들었냐면 1,3이라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할 때 똑같다고 했어요? 다르다고 했어요? 똑같다 그랬죠. 등차 수열은 기본적으로 1차식입니다. 직선이에요. 그러면 11번에 대한 힌트가 되나? 직선이에요. 등차 수열을 직선이랑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 라는 거야. 자 보자. 11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가 있습니다. F-1과 F0과 F1과 F2가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하자고?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된 거냐면 4차 함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는 얘기야. 어떤 직선? 그걸 모르는 거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둘이 만나는 교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둘이 뭐 해야 돼? 연립해야 되거든. 뺐어요. 빼서 0 되는 거 찾아보자. 이 교점이 뭐뭐뭐뭐 나온다는 거야? 마이너스 1과 0과 1과 2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됐음? 물론 이거 x 이거 간격이 같아서 생기는 일이다. 간격 달라지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끝났네. fx에서 1차씩 빼봐야 이거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식이거든. 그렇지. 그럼 뭐야? fx에서 mx를 빼고 n을 뺀 식은 최고차의 개수는 1이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야. 동현이 아까 이거 비슷하게 했더만.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제 미수 몇 개 남았어? 2개. mn. 식 몇 개 나오면 돼? 2개. 연립하면 돼. 근데 실제는 3개예요. k 하나 더 등장하거든. 그래서 식 3개가 나오게 될 거야. 연립하면 답 나와요. 오케이? 첫 번째 식은 뭐 있어? 문제에 나와 있는 거. 문제에 나와 있는 거. 점.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에서 에서의 접선이 뭘 지난다? k, 0을 지난다. 두 번째 2, f2에서의 접선이 뭘 지난다? k, 0을 지난다. 세 번째 f2k는 20이다. 그 세 개 연립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식으로 다 옮겨 써서. 그럼 요 두 개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어떤 점에서의 접선이 k, 0을 지난다? 그러면 뭐 할래? 곡선 밖의 점 k, 0에서 그은 접선이 두 개에서 만난다. 마이너스 1과 2. 이렇게 시작해도 좋은 거예요. 물론 미수가 t 하나 또 늘어나서 더 귀찮긴 하겠지. 어쨌든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주면 돼. 알았음? 그걸 이용하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곡선 밖의 점 k, 0에서 접선을 그어주면 얘가 접점입니다.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 F'의 마이너스 1은 누구랑 같아진다? K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 분의 0 마이너스의 F 마이너스 1 이렇게 풀자는 얘기야. 직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랑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K, 0과 2, F1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랑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곡선 밖의 점 얘기를 한 거야, 잠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대입하시면 되고. 알았죠? 연립은 생략해도 되겠지? 요거예요. 끝. 요거. 등차 수열 나오면 직선 잊지 마세요. 조금 다르게 해석되는 문제였고 그렇게 해석을 잘 할 줄 모르잖아. 아무래도 문과 애들은. 과목과 과목들이 연계가 안 되는 애들이 보통 문과잖아. 그치? 그런 거 잘하는 애들이 수학 잘하고 수학 잘하니까 이과를 가지. 그러다 보니까 문과라서 이게 정답률이 5%, 막 7% 이랬던 거지. 이과였으면 아마 10% 이상 애들이 다 맞췄을 거예요. 자, 저거 정리 다 되면 숙제 29번 풀이하러 갈게요. 이게 아무튼 해석이 조금 독특해서 그냥 너희들 풀어보자고 가지고 온 거고. 29번. 이거 맞나? 이번 시험 대비 전까지 미분은 끝낼 수 있겠지. 이제 더함수활용 2번 할 차례인데 오늘부터 조금 천천히 할 거거든. 그럼 3주 동안 한다 치면 3주 뒤면은 9월 몇째 주야? 둘째 주지. 아, 다음 주가 마지막 주네. 3주 뒤면 8월 9월 둘째 주 맞네. 그러면 그때쯤 시작하겠지 뭐. 셋째 주쯤부터 시험 대비 시작하겠지 뭐. 그치? 아무튼 가자.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니네. 주어지다 말았습니다. 의 접선 중에서 곡선의 접선 중에서 서로 수직인 두 직선에 대한 얘기요. 뭐야? 접선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뭐가 필요하네? 접점이 필요한 거지. 한 접점을 뭐라고 해보자? 접점을 뭐라고 해보자? 뭐라고 하지? 두 개가 나오잖아. 몰라, t라고 하지. t, 2분의 1 t의 제곱 플러스 k입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볼게요. 뭐 나와요? t. 됐지? 그래, t로 잡으면 안 되겠네. t1, t2 하자. t1, t1, t1. 그럼 또 다른 접점. 똑같겠지 뭐. 접선의 기울기 뭐가 되겠어요? t2라 잡으면 t2 되겠지 뭐. 그럼 수직이라고 했네. t1 곱하기 t2 뭐임? 마이너스 1임. 이걸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거다, 그쵸? 근데 두 직선에 대해서 교점을 찾아보래. 야, 씨, 교점 찾아야 된다. 뭐 해야 되네? 어쩔 수 없이. 접선 찾아야겠다, 그치? 접선 찾아야겠다, 그치? 둘 다. 찾아야 돼. 2분의 1에 t1, t2에 제곱에 플러스 k. 접선 찾자. 어떻게 돼? y는 기울기 t1. 접점의 좌표 t1, 2분의 1 t1의 제곱에 플러스 k. 접선 찾자. y는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서 둘이 뭐 해주세요? 교점을 찾아달래요. 교점이 어디에 있습니다? x축 위에 있습니다. 교점의 좌표를 찾아볼게요. 둘이 교점 연립해야지. 그럼 연립하면 어떻게 돼? 둘이 같다. 한쪽으로 넘어가면 t1-t2x. 너무 노가다로 푸는데 내가 지금. 이 정리하면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 t1의 제곱. 이거 똑같겠지? 넘어왔으니까 플러스로 바뀌었겠네.
2분의 1 t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었다 치면 마이너스 요거 t2 요거다 같이 kk는 사라지니까 는 0이에요. 그래서 t1 마이너스 t2로 묶어주면 너무 노가다인데? x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t1 더하기 t2예요. 는 0이에요. 그럼 얘가 0이 될 수는 없잖아. 서로 다른 두 교점, 서로 다른 두 접선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그럼 얘가 0이 아니니까 결국 뭐가 0일 수밖에 없네? 얘가 0일 수밖에 없네. 따라서 x는 뭐가 됩니다? 2분의 1에 t1 더하기 t2가 됩니다. 그래서 접점의 좌표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접점이 아니라 교점의 좌표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2분의 1에 t1 더하기 t2에다가 y좌표를 구해줍니다. 집어 넣어주면 되겠네요. 2분의 1에 아니지. 저 곡선에다 넣으면 안 되지. 접선의 교점이니까. 두 직선 중 어디다 넣자? 여기다 넣을까? 정리 좀 할게. t2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t2 제곱에다가 플러스 k x 대신에 이거 집어 넣어봐. 2분의 1에 나 계산이 안 돼. t1 t2냐? 더하기 k 이거 맞지? 근데 그게 뭐가 되고 싶대? 0이 되고 싶대. x축 위니까 y좌표 0. 그럼 뭐예요? t1, t2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라 그랬으니까 집어넣어주면 k는 2분의 1 나오겠네. 이렇게 푸는 건데 답 맞니? 답 5번. 오케이? 이렇게 푸는 건데 너무 노가다인데? 좀 다르게 푸는 방법 없나? 좀 다르게 푼 사람 없냐? 너도 이렇게 풀었니? 예명이? 그래? 하림이 너 혹시 이렇게 풀었니? 그렇게 미수 두 개로 안 잡고 하나로 결국 비슷한 풀이네. 난 조금 다르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하지? 잠깐만 일단 정리하고 있어봐. 이거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냐? 맞춘 사람들 한번 봐봐. 저 녀석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일단 접점의 좌표는 그냥 t라고만 잡는 거야. 아까 내가 처음 하려고 했다가 될까 싶어서 안 했던 거.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개의 접선이 생기잖아, 그치? 수직이 됩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기울기로 갈 거라서 접선의 기울기는 일단 t가 되는데 그 기울기들 t들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러 갈 거야. 그럼 지금 우리는 뭐 하러 갈 거냐면 두 접선의 교점을 찾자. 두 접선의 교점을 x축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a, 0으로 잡아본 거야. 그럼 결국 뭐냐면 곡선이 있고 두 개의 접선이 x축 위에 있습니다. 그럼 뭐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곡선 밖의 점 a, 0에서 그은 두 접선이 수직이다 아니냐? 거꾸로 해석해버리는 거지. 여기까지. 여기로 잡아주면 결국 뭐다? 해석하기를 곡선 밖의 점 a, 0에서 근 두 접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그러면 뭐가 되거든? 곡선 밖의 그 점에서 긋는 접선에 대한 얘기니까 접점 가정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뭐로 풀어도 돼? 접선의 기울기 t는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 t-a분의 뭐 뺐냐? 여기서 이거 뺀 거지? 2분의 1 t제곱에 플러스 k 빼기 0. 그러면 이거 넘어가 주면 되겠지. 그럼 뭐야? t제곱 마이너스 at가 2분의 1 t제곱에 플러스 k가 되고 싹 다 넘어가 주면 2분의 1 t제곱에 마이너스 at에 마이너스 k가 0이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t가 누구 나오는 거야?
T1, T2가 나온다고 치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T1, T2의 곱이 1입니다. 아니 뭐래? T1, T2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쓰면 되지 않아?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입니다 하면은 훨씬 쉬운 것 같다 이거지. 따라서 K는 2분의 1. 알았죠? 요렇게 풀어도 되겠네. 같이 한번 해보자 해놓고 혼자 다 해버렸어. 미안해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알았죠?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고 저 풀이 좀 잘 기억해놔. 그 이제 우리가 이 풀이를 계속 알려주는 이유가 그거야.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쉬운 문제가 있거든. 해석하기에 따라. 알았죠? 그럼 뭐야? 38번. 이거 좀 쓰고 있어봐. 문제 좀 쓸게. 어렵게도 얘기하고 있네. 아니네. 얘는 38번은 38번은 그냥 시키는 대로 그대로 연산을 따라가도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하면 그냥 해설지 풀이랑 똑같으니까 좀 다르게 가보자. 이것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3차함수의 그래프가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쳤을 때 뭐 원점에서 원과 만난대. 원점이 어딘가 있다 치자. 그리고 원점에서의 이 곡선의 접선이니까 요게 L이다. 그치? 이렇게 있다고 칠게. 뭐 원점 아무 데나 둬도 상관없어요. 근데 L에 대해서 수직인 직선을 틱 그렸을 때 뭘 지난대? 원의 중심을 지난대. 야, 그러면 이거 결국 두 곡선이 접한다 아니니? 그치? 그 두 곡선이 접합니다. 근데 아유, 너무 크게 그렸다. 근데 원의 중심은 어디 위에 있다? 곡선 위에 있다. 그럼 뭔 소리야? 여기가 원의 중심이 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원은 이렇게 생겨서 노란색 곡선과 다시 접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무슨 문제로 바뀌는 거야? 밑에 39번이랑 좀 비슷하기도 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오늘 테스트에서 준 거랑도 또 비슷하기도 하고 결국 두 곡선이 접합니다. 그럼 하나는 좌표에 대한 얘기, 하나는 뭐야? 기울기에 대한 얘기. 결국 그렇게 풀면 끝날 것 같거든. 그럼 원의 중심의 좌표를 뭐로 잡을까? A 있냐? A 없지. A의 3 아니 A, A의 3승 마이너스 4A로 잡자. 그럼 중심이 곡선 위에 있습니다 라는 거는 해결 끝. 원의 중심인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돼? 으로부터 반지름입니다 하면 끝. R 구하러 가면 되고 여기는 이 점이 뭐야? 원점이라 그랬죠. 0,0입니다.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돼? 앞으로 두 가지 딱 풀면 되겠네. 0,0에서 째까지의 거리가 R입니다. A와 R에 대한 식 하나. 그 다음에 이놈과 이놈의 기울기는 기울기랑 곱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식 하나 더. 그럼 두 개 연립하면 답이에요. 어떻게 하자고? 요 점에서 저 점까지의 거리 A-0의 제곱에서 더하기 거리 아유 6차식이 나온다고?
는 R제곱 아닌 것 같다, 그치? 그리고 열림 뭐 하면 돼? 아, 그래서 이렇게 안 풀었나? 기울기 뭐야? a 빼기 0분의 a 3승 마이너스 4a 그게 뭐야?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 마이너스 4지. 접선의 기울기 0,0에서 긋는 접선이니까 미분해서 0 넣어주면 마이너스 4. 얘랑 마이너스 4를 곱해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와요. 야씨. 아씨. 그 약분해주면 뭐야? a제곱 마이너스 4가 나오고 그게 뭐가 되면 돼? 세상에 분수야? 4분의 1. 야, 실수한 것 같다. 그치? 무슨 이런 문제가. 좀 지우고. 그러면 맞나? 그런가? a제곱이 그러네. 아닌데. a제곱이 4분의 얼마요? 16이요? 17이요? 17. 이거 계산해보자. a제곱에 야, 그러네. 다 짝수항이네. 상관없네. a의 6승에 마이너스 8a의 4승에 더하기 16a의 제곱이 r제곱입니다. a제곱 대신에 4분의 16 넣으면 나오긴 나오네. 됐죠? r에 대한 식 나오니까 r 하나 구할 수 있겠네. 됐지? 그렇게 a, r 찾으면 돼요. r을 구하는 거니까 답 나온 거구나. 집어넣어주면 4분의 17. 집어넣어주면 얼마야? 64분의 17의 3승은 너희들이 하세요. 난 안 할래. 얘 계산해보자. 얼마야? 8 곱하기 너희들 하세요. 4의 4승은 256입니다. 괜히 한 것 같고, 그치? 17의 4승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더하기 16 곱하기 이거는 17의 제곱. 그게 r제곱입니다. 완전 제곱식이겠지 뭐. 힘을 가져보자. 약분 32. 뭐 완전 제곱식은 개뿔. 어. 그러네. 차수를 내릴 수 있네. 미안해요. 여기서 약분하고 끝내지 말고 a 3승 마이너스 4a를 이용해서 얼마야? 4분의 a네. 그러네. 차수 내릴 수 있네. 똑똑하구만. 그렇게 대입하면 낫겠다. 그렇지? 알았죠? 얘랑 얘랑. 오케이? 계산 생략할게요. 뭐 그냥 다르게 한번 풀어봤어요.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다 때문에. 그냥 대입해서 푸는 게 그냥 시키는 대로 그대로 계산을 하는 게 오히려 쉬울 수도 있고 아니면 똑같을 수도 있어. 연산하는 방법 자체는. 자, 3번. 우리 몇 시에 시작했냐? 30분에 시작했냐? 처음이다. 속죄풀이 하다가 시간 다 가는 게. 얘들아. 자, 사회에서 한번은 설명하기 전에 지난번에 했던 롤의 정리 그리고 사이값 정리 그리고 평균값 정리 세 개 다시 한번 해보자. 사, 롤, 평. 요거 하고 쉴게요. 사이값 정리는 언제 성립한다? 연속에서 나오는 거지. 일단 닫힌 구간에서 뭐 하는 함수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그리고 FA랑 FB는 어떻게 돼야 돼, 예명아? 둘이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FA와 FB를 가지고 사이값 K가 있을 때 그 K를 가지고 뭐 해줘요? FC는 K라는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그 C가 열린 구간 사이에서 존재합니다 였어요. 롤의 정리는 뭐였죠? 미분하고 난 뒤에 도함수의 활용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당연히 미분 가능한 함수를 다뤄야 되니까 미분 가능의 정의 때문에 연속과 미분 가능 두 개 먹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FA와 FB가 이번엔 어떻게 돼야 됩니다. 예명아? 같아야 됩니다. 그걸 만족하는 함수에 대해서 뭐야? F'의 C가 뭐가 되는 거? 0 되도록 하는 그런 C가 열린 구간 사이에서 존재합니다 였었고 평균값 정리는 이거 없는 거. 그래서 A, B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며
FA와 FB는 같든 말든 상관이 없고 그래서 F'은 C랑 비교하는데 이 0이 사실은 뭐였어? 구간 양끝값에서의 평균 변화율이었거든.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0이었던 거고 여기는 FB-FA 나누기 B-A를 만족하는 C가 열린 공간 사이에서 존재합니다. 이거였어요. 그럼 지금 이거 40 몇 번이 얘기해? 43번. 43번은 뭐 해야 돼? 롤의 정리가 성립하려면 뭐 해야 돼? 연속이고 미분 가능. 몇 번 안 돼요? 2번 안 되죠. 삐죽한 거. 미분 가능할 때 성립합니다. 미분 불가능하면 성립 안 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몰라요라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만족하면 롤의 정리에서 존재합니다. 이게 만족 안 하면 롤의 정리를 만족 안 하지만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난 몰라. 그래서 롤의 정리를 설명한 거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겁나 설명 길었다, 그치? 2번이에요, 답은. 그래서 쉬었다 합시다. 한 가지 예시를 가지고 본 거 아니냐, 그거는 근데. 자, 안 왔었구나. 자, 정확하게 이거 왜 지웠어, 이거? 아이씨. 몰라. 49번 가자. 사실 사이값과 롤의 정리에서, 사이값이 아니라 평균 정리랑 롤의 정리에서 실제로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는 하는데, 지금 이거는 그건 아니고. 49번 정확하게 푸는 거 알려줄게요. 근데 하나의 예시를 가지고 풀면은 안 됩니다. 알았죠? 근데 아까 예명이 말한 대로 극한의 선은 사실 성립하는 경우도 많기는 해. 그냥 정확한 풀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일단 가자. 얘들아, x-1에서 fx 플러스 1을 뺐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야? 극한. 미분계수에서 좀 많이 보던 거다, 그치? 근데 미분계수의 정의 쓸 수 있는 상태야? 아니야. 아닙니다. 왜? 이 안에 있는 녀석이 똑같은 값으로 가서 A면 A, 3이면 3, 4면 4, 10이면 10 똑같은 값으로 가면은 적절하게 계산을 해주면 F'에 10으로 가줄 거거든. 근데 지금은 10으로 가지 않잖아. F 안에 있는 녀석들이 어딜 향해 가요?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둘 다 무한대로 가요. 그럼 F 무한대 빼기 F 무한대는 0이냐? 아니, 그런 건 없어. F 상수 빼기 F 상수가 0이지. 그래서 얘는 그렇게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미분계수의 정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리미트는 따로 떼고 생각을 하자. fx-1에서 fx 플러스 2만 따로 보자. 뺐어. 자, 리미트 없는 상태에서 빼면은 미분계수가 아니라 뭐로 갈 수 있어? x-1과 x 플러스 1을 빼는 거. 누구? 평균 변화율로 갈 수 있단 말이야. 리미트를 빼고 나면. 미분계수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얘랑 같아지도록 하는 F'의 C가 존재하겠니? 네, 존재합니다. 왜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라고 했기 때문에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거든. 그래서 존재합니다. 어디에서? C가 둘의 사이 범위에서. 둘이 누군데? 하나는 x-1, 하나는 x 플러스 2.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찾아주면 돼? 이걸 구하고 싶으니까 이제 양변에 똑같이 리미트를 붙이는 거야. 누구를 어디로 보내는?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그럼 좌변은 내가 구하고 싶은 놈 얘를 만약에 a라고 한다면 얼마야? xx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3분의 a가 되겠네? 자, 우변은 뭐가 됐어? 아직 못 푸는데요. 왜? x를 무한대로 보낸다 그랬는데 c는 어딘지 모르겠거든. 그럼 c를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도 똑같은 리미트를 붙여봐요. 그러면 무슨 정리에 의해서?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얘가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면 얘도 당연히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것은 곧 c도 무한대로 간다는 거였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a는 9. 오케이? 그렇게 답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풀이. 알았지? 얘는 주로 서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너희들은 이 녀석은 이렇게 반드시 연습해 두셔야 될 겁니다. 알았죠? 음... 네? 50번? 50번 뭐지? 오케이. 자, 가보자.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조금 까다롭긴 하네. f2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래요. 문제를 보자. 프라임 하나가 나오고 f3 y값 하나 나오고 f의 y값에 대한 얘기 하나 물어보면 y값 프라임 평균 변화를 평균값 정리 쓸 수 있겠어? f3-f2 나누기 3-2랑 똑같은 값을 갖도록 하는 f'C는 반드시 2와 3 사이에 존재할 거예요. 맞죠? 근데 그렇게 구한 f'의 C도 역시나 뭐 해야 되거든?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 맞지? 그러면 얘도 2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얘도 2보다 작거나 같겠네. 아, 절대값 씌워야 되구나. 그러면 양변에 뭘 씌우자? 절대값 먼저 씌우자. 얘를 절대값 씌워도 당연히 절대값 씌워도 둘이 똑같은 게 당연히 존재하겠지. 그런 C가 2와 3 사이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 녀석이 당연히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일부분만 따도 당연히 2보다 작거나 같겠지. 그럼 얘도 뭐 하게 돼요? 2보다 작거나 같아요. 끝났어요. 절대값 떼면 F3 있잖아. 4 빼기 F2 나누기 3 빼기 2니까 1는 마이너스 2보다 커놨고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F의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렇지? 어떻게 돼?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겠네. 끝. 답은 뭐예요? 최대값 최소값 합이니까 8. 됐지? 시용이 됐어?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싶은 문제가 있는데 여기 없나? 없네. 이거 하나 하고 가자. 너네 숙제가 몇 페이지까지였어? 67이야? 69야? 그럼 61번도 했겠네. 자, 61번 푼 거 풀이 잠깐만 다들 봐봐. 질문이 아니라서 푼 사람들은 일단은 각자의 풀이를 잘 보세요. 이거 수상에서도 했었던 녀석이야. 수상에서 풀이가 두 가지 있었던 문제예요. 2차 함수가 있다고, 지금 이 수상 문제야. 2차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 그때 그 2차 함수 밖에 있는 점 하나 A랑 밖에 있는 점 하나의 B를 가지고 직선 AB를 하나 만듭니다. 그때 그 A, B와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삼각형 ABP라는 넓이를 만들어요. 근데 그 넓이의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 두 가지 풀이가 있었어. 어떻게 풀었어 너네? 풀이 두 가지 있잖아. A는 보통 상수 줍니다. B도 상수 주고요. fx도 식을 줬다고 칠게. P라는 놈을 미지수로 보통 잡지. 그렇게 해서 너네가 식을 만들고 갈까? 함수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3이라고 할게. 그럼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하고요. 얘를 뭐 3, 이 정도라고 해볼까? 이 문제 어떻게 풀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다고 치자. 어떻게 풀래? 예명아. 너 오늘 예명이 자꾸 부르네? 그, 그렇지. 실제 이 문제의 풀이는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풀이는 교과서에서 주로 제공하는 방식. P의 좌표를 뭐로 잡아요? 미지수로 잡아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밑변과 높이를 해서 삼각형의 넓이의 식을 씁니다. 쓰면 뭐가 나오거든? A에 대한 2차식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 2차식의 최대치를 풀어요. 이게 교과서에서 주로 쓰는 풀이. 근데 너희들은 실제로 이렇게 안 하잖아. 최소가 되는 상황을 바로 풀러 가지. 뭐 A, B랑 평행하게. 그럼 A, B랑 평행한 놈일 때의 점을 P라고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출발하면 되니까 너희들은 보통 뭐해? 이 녀석의 기울기가 얼마거든? 2분의 2, 1이거든. 그럼 이 녀석의 기울기가 뭐거든? 1이거든. 그래서 수상에서의 풀이는 y는 x 플러스 k로 해서 둘이 연립해서 접한다. 판별식은 0. 이렇게 해서 k를 구한 다음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해서 푼다, 그치? 수2를 배우고 나면 어떻게 풀겠어요? 기울기가 1이다. 미분해서 는 1 하면 되겠다, 그치? 그렇게 이제 풀어주게 될 거야. 그래서 61번이나 오늘 아까 테스트에서도 마찬가지. 평행한 한 접선을 그어야 됩니다 라고 풀었다면 땡큐고, 교과서에서처럼 해설지에서처럼 3차식을 만들어서 3차식의 최대 최소로는 풀지 말아주세요. 알았죠? 지금은 3차식의 최대 최소를 안 배웠기 때문에 아마 2차 함수로 주로 나올 텐데 우리 곧 할 겁니다. 도함수의 활용 2번으로 넘어가 보면 거기서 3차식의 최대 최소를 배우고 나면 교과서에서는 항상 이렇게 안 풀고 방금 내가 말한 방식으로 P라는 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잡아서 그 미지수에 대한 3차식을 만들어서 풀 거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았죠? 물론 그 풀이도 알고는 있으세요. 평행하다 접한다 라고 하면은 좀 문제가 풀이가 길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가끔씩 그렇게 푸는 문제도 존재할 겁니다. 알았음? 그래서 이제 61번 잠깐 보자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풀어볼까? 지난번에 안 했던 것 같은데. 자, 롤평 이어서 쭉 갑니다.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다음을 증명하시오. 자, fx라는 함수는요,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줄게요. 그리고 푸는 거예요. 쓰세요. 다음 식의 참과 거짓을 밝히고 왜 그런지도 증명이라고 보다는 설명하시오. 1번. 글씨. 그냥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풀어봐. 비기.
오늘부터는 조금 천천히 갈 거예요. 이제 슬슬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수트 적다고 뭐 놀지는 않겠지만 N반이야. 숙제 아니 그 정규 수업 과목 뭐야? 수학하지. 수학하에 좀 집중하라는 얘기니까 뭐 수트 없다고 뭐 놀거나 하지 말고 숙제가 너무 적어요. 불평불만 갖지 말고 알았지? 좀 천천히 해서 정확하게 좀 하고 싶어서. 응, 저거 해서 갖다 줄게. 어? 2장. 아, 어? 아, 까다로운 아닌데? 알았어. 그림으로 설명했어, 넌 그래서? 아, 그치. 그림도 방법이 될 수 있기는 하죠. 내가 원했던 방법은 아니기는 한데. 자, 얘들아. 잘 봐. 지금 내가 말하는 것처럼 뭐 증명하시오 이런 문제는 만날 수 있습니다. 서술형에서 사이값 롤 평형 정리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근데 일단 이거부터 생각하고 가자. 너네가 지금은 내가 사롤평 얘기를 했고 사이값 롤 평균값 정리 한 직후에 하는 거니까 당연히 사이값 롤 평균값 정리를 쓴다 치지만 만약에 학교에서 이 문제를 갑자기 툭 만났다 쳤을 때 너네들이 왜 사이값이나 롤 그리고 평균값 정리를 써야 되는지 알겠어? 그걸 좀 알아야 되거든. 사이값 롤 평균값 정리의 활용형 문제는요. 무슨 문제냐면 방정식 문제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방정식 문제에 대하여 이러이러한 경우는 방정식으로 풀고요. 이러이러한 경우는 사롤평 이용해서 푸세요야. 만약에 근을 직접 구하세요라고 물어보거나 근의 정확한 개수를 물어보거나 뭐 실근이겠지. 또는 뭐 이렇게 물어봤다 치자. 그러면 그거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2차식이면 2차 방정식이고 3차식이면 3차 방정식이야. 그냥 방정식 문제야. 근데 이렇게 물어보자. 근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근이 1인지 2인지 3인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1과 3 사이에서 존재하기는 하냐? 그냥 존재 여부만 물어봅니다. 또는 정확한 개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근의 최소 개수. 한글이지 이것도. 아무튼 문제에서는 적어도 몇 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거는 이거는 100% 사이값이거나 롤이거나 평균값 정리예요. 옛날에는 진짜 자주 물어봤는데 요새는 자주 물어보는 형태는 아니야. 알았지? 사롤 평은 잠깐 하고 넘어가는데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나 뭐 수능에서는. 수능은 안 물어보겠지.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그럼 지금 문제 보면은 a를 x라는 변수라고 생각해주면 이 방정식이지. 방정식에서 만족하는 a, 근에 대한 얘기네. 구간에서 적어도 2개, 최소 개수 물어봤다. 그치? 8월 평이고요. 방정식에서 만족하는 b, 근이다. 그치? 구간에서 도 이상 하지만 1개 이상 최소 개수를 물어봤네. 이것도 역시 8월 평입니다. 그러면 사이값을 쓸지 롤을 쓸지 평균값 정리를 쓸지는 누가 결정해 주냐면 방정식의 형태가 결정을 해줘요. 그 방정식의 형태를 잘 보면 미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는 K로 물어보는 방정식이다. 사이값이고요. 미분한 형태의 방정식이다. 롤평이에요. 근데 0으로 물어보면 롤의 정리고 K라는 상수로 물어보면 그거는 평균값 정리예요. 이해됐음? 오케이? 1번은 무슨 정리? 사이값 정리. 3번은 무슨 정리? 미분을 했고 는 -1로 물어봤으니까 평균값 정리. 이해됐음? 롤의 정리 아니에요. 그럼 이제부터는 뭘 밝혀주면 돼? 아, 사이값 정리가 성립하는 상황입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면 돼. 그러면 이 녀석이 바로 사이값 정리인 거는 알겠다고 치면 사이값 정리는 뭐뭐뭐 만족해야 돼? 연속이고요. FA, FB 같아야 돼, 달라야 돼, 예명아? 아, 그렇죠. 달라야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어떤 K에 대하여 fx는 K로 물어보거든. 그러면 우변에 있는 이 2분의 1 사이에 두고 있는지 아닌지부터 구분하셔야 됩니다. 누구? f-1과 f1을 찾아주는 거야. 같다 다르다라는 거는 보면은 알잖아. 다르다는 거는. 그래서 다르다라고 명시 안 해줘도 돼요. 구해주기만 하면 돼. f-1을 얼마요? 마이너스 1이고 f1을 얼마요? 0이요. 그 사이에 2분의 1이 존재하냐? 아닌데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통째로 보면은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사실은 이걸로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두 개라는 것에서부터 몇 개 만들어야 돼. 구간 두 개로 가서 사이값 정리 쓰러 가야 된다는 얘기라서 사실 마이너스 1과 1 통째로 하고 있으면 바보죠. 당연히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랑 0부터 1까지로 쪼개서 가야 됩니다. 그럼 다시 구간 어디 보고 싶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보고 싶어. 뭐뭐 찾아야 돼? f-1과 f0 찾아야 됩니다. f- 미쳤나봐. 아, 맞네. f-1 마이너스 1과 f0 얼마야?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2 존재하니? 네. 그 사이에 있는 어떤 값 k란 아니 뭐래 2분의 1이라는 것에 대해서 fc가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c가 사이값 정리해서 마이너스 1과 0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존재합니다. 첫 번째 사이값 정리 만족해요 라는 상황을 그냥 보여만 주면 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지 말고. 알았죠? 그냥 이거 다 쓰면 돼. 이건 안 썼는데 내가 썼는데 안 써도 돼 원래는. 그리고 구간 얼마에서 0부터 1까지에서도 똑같이 보여주시면 돼요. 얼마야? 그 사이에 있는 어떤 값 K 얼마야 지금 현재? 2분의 1이죠. 2분의 1을 가지고 있니? 네. 그럼 사이값 정리 성립하죠? 그러면 사이값 정리 만족하는 C가 존재한다. 0과 1 사이에서. 그럼 뭐야?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서도 존재하고 0과 1 사이에서도 존재하니까 적어도 두 개 존재합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 살짝 공간 비워뒀지? 원래는 미분 가능합니다. 연속입니다. 얘기해줘야 돼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므로 그냥 나는 보통 앞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이므로 따라서 실수 전체에서 뭐하다? 연속이다 하고 나는 보통 넘어가. 오케이? 그럼 이제 2번도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성립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구간 막 쪼개는 거는 아니고 그치? 무조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하라는 거는 아니야. 한 개라고 해도.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평면 정리니까. 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뭐가?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구간을 먼저 찾아주셔야 돼요. 그냥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구간 해봐. 일단 답을 쓰기 전에 평균 변화율부터 찾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구간 찾아봐봐. 어떻게 돼? 평균 변화율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분의 F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F1 얼마야? 0 F 마이너스 1 얼마야? 마이너스 1 둘이 뺐어. 얼마야? 2분의 1 우리 원하는 평균 변화율 마이너스 1 나왔어? 아니요. 이거 쓰면 안 돼 그러면. 알았죠? 그러면 어디를 가봐야 돼? 0부터 1까지랑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랑 다 가봐야 돼요.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해봐. 이것도 안 될 거야 아마. 나는 그 0부터 1까지로 찾아놨거든. 0부터 1까지 해서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1이 맞는지 찾아봐야지. 어떻게 봐야지? 1 빼기 0분의 F1 빼기 F0. F1은 0이고 F0은 1이에요. 뺐어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왔네. 그러면 0부터 1까지 해서 미분 가능하므로 평균값 정리에 의하여 F'의 C가 F'의 B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B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아니라 0부터 1 구간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면 돼. 오케이? 그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좀 기억을 해놓냐면 요거 설명하려고.
그냥 방정식 문제가 아니라 방정식에서 근의 존재 여부나 근의 최소 개수 적어도 몇 개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다 사월평 활용형 문제고 그때 방정식의 상태에 따라 뭐뭐뭐 쓸지가 결정됩니다. 알았죠? 옛날에 이거 되게 자주 나왔었는데 요새는 잘 안 나와서.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오늘 개념 설명 하나 하러 갈게요. 프라임 미분을 해서 양수가 되면 증가합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여기는. 그치? 증가한 구간 찾으라고 해서 f 프라임이 음수가 되는 걸 찾는 바보는 없을 거 아니야. 여기. 다 양수인 거 찾을 거 아니야. 그거를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는 주로 좀 설명을 해줄게 오늘은. 알았지? 근데 현수 이거 지워도 돼? 여기는? 아 그래? 시간 조금 줄게. 정리할 거 정리하지. 그럼 잠깐 카메라 꺼놓고 예명아 너 오늘 계속 질문해야지. 가자. 다시 재훈아 증가의 정의가 뭐라고? 뭐라고? 다시 못 들었어. 어허. 그렇지. 자 그리고 하나 더. 너네 2009 개정. 그러니까 수학 상, 수학 하, 수학 원, 수학 투, 미적분, 확통 이거 말고 수학 원, 수학 투, 미적분 원, 미적분 투 이 시절에 미적분 원 배운 사람 없냐? 그러니까 중학생 좀 이른 시기에 선행한 사람 없냐? 자, 그 얘기를 왜 하냐면 2009 개정과 2015 개정 너희들은 15 개정이지. 요 두 개에서 증가 감소에서 조금 차이 나는 걸 하나 알려줄게. 여기서는 한 점에서의 증가와 감소도 판단했고요. 어느 한 구간에서의 증가와 감소도 판단했습니다. 이건 안 써도 돼요. 근데 2015 개정에서는 한 점에서의 증가 감소가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오직 뭐만 나오냐면 구간에서의 증가와 감소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너네가 알고 있는 증가 감소를 판단하자라는 것에서 아니까 그냥 바로 얘기할게. fx가 예를 들어서 x 3승 아니야 귀찮아 3분의 1 x 3승의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2가 있다고 치자. 가 감소하는 구간을 찾으세요라는 문제가 있다고 치자. 어떻게 풀면 돼? 너희 알고 있잖아. 일단 뭐 해야 돼? 미분합니다. 맞죠? 미분을 했어요.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3이 나왔어. 감소하라고 했으니까 뭐 해야 돼? 0보다 뭐 하는 구간? 변준서 씨 어떤 구간? 0보다 작아야 돼? 커야 돼? 까먹었나 본데? 기억나는 사람 없나? 예명이 뭐라고?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1과 3 인수하면 되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습니다. 자, 2009 개정에서는요. 이게 답이었어요. 근데 2015 개정인 너네들의 답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개정되면서 답이 달라졌다. 그 이유는 내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건데 그 이유는 일단은 이거야. 한 점에서의 증가 감소를 판단을 할 수 있었던 2009 개정과 한 점에서의 증가 감소를 판단 못하는 너희들의 개정 교육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래서 정확한 정의가 좀 필요하거든. 증가 감소 지금부터 좀 설명할게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점에서의 증가와 감소를 알려줬었고 그때 이름은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라 불렀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사라졌어. 그럼 이제 오직 뭐로만 남아있느냐? 너희들의 증가 감소 정의를 가보면 함수 fx의 증가와 감소 이거는 안 써도 돼. 지금 첫 번째 동그라미는 일단 x1보다 x2가 더 크다 이면 fx1보다 fx2가 더 크면 된다. 이게 증가의 정의잖아. 증가만 쓸게. 감소는 부동화 방향 거꾸로. 여기서부터 이제 너희들의 설명인데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는 어떻게 너희들이 얘기를 하냐면 미분을 합니다. 어떤 구간이지. 어떤 구간에서
그 구간 안에 있는 f'x들이 전부 다 뭐 하게 되면 0보다 크면 증가냐, 크거나 같으면 증가냐. 크다라고 하면 증가라고 합니다. 오케이? 근데 증가합니다라고 하면은 너희들은 f'의 부호를 뭐로 써야 돼? 크거나 같다로 써야 됩니다. 자, 요거 일단 또 구분할 줄 아니? 증가하는 구간을 찾아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해야 돼? 이 구간에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판단하세요라고 하면은 너희들은 프라임의 부호를 살펴봅니다. 근데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증가고 증가합니다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다라면 크거나 같다가 답이에요. 요게 왜 그런지 알겠어? 일단 f'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녀석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집합으로 가볼까? 명제로 가보자. 조건 f'x가 0보다 크다. 이 녀석들의 진리 집합에는 누가 있겠어?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양수인 녀석들만 있다, 그치? 슝. 근데 증가하는 함수에는 뭐도 있을까? 슝, 요것도 있지만 한 점에서 잠깐 0이 되는 x 3승과 같은 그래프도 증가합니다. 이거 증가하는 거 알고 있지? 왜? 여기가 0인데 0보다 아주 조금만 커도 y좌표는 무조건 올라가거든. 또 0인 값 있어 없어? 없거든. 또 0인 거 있어 없어? 없거든. x값이 증가하면 무조건 y값도 커집니다. 언제? 항상. 얘는 증가함수 맞아요. 근데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에 대해서라고 하면 어떤 것도 있어?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지?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지? 근데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근데 증가하니? 이 구간 안에서 y값은 계속 증가하니? 아니요. 그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니까 명제로 만들면은 이게 참인 거야. 이해됐음? 참거짓 문제에서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너네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 어떤 함수 하나에 대해서는 다항함수 fx라고 명시를 해버리게 되면 단 뭐는 제외한다? 상수함수는 제외할게요. 상수함수를 제외한 다항함수의 경우에서는 f'x가 0보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과 증가합니다라는 말은 동치가 돼요.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참거짓 문제 조심하세요. 알았죠? 기억,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열린 구간에서 증가한다면 그 구간에서 f'x는 0보다 크다. 기억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뭐가 빠졌어? 등호 빠졌잖아. 그런 문제들이 나온다고. 이해됐음? 자, 그러면 아까 내가 저기 예시 든 거에서 왜 너네들은 밑에 게 답인지 알겠어, 얘들아? 증가하는 구간, 감소하는 구간을 찾으세요라는 문제에서 지금 무슨 함수를 줬어, fx? 3차 함수 다항함수를 줬잖아. 다항함수의 증가 감소는 무조건 등호 붙이라는 게 너희들의 교육과정이라고. 이해됐음? 근데 사실 이건 말도 안 돼. 현수야, 너가 한번 얘기해봐. 최고 차항 해소가 양수인 3차 함수가 프라임이 0이 되는 게 두 군데가 존재합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이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3이야. 자, 현수야, 너가 얘기해봐. 여기에서 함수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이 점에서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이 점에서 증가하니 감소하니? 아무것도 아니지. 증가 아니잖아. 감소도 아니고. 그 얘기할 수 있는 애들한테 왜 이렇게 가르친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 점에서의 증가 감소가 빠졌기 때문에 주관식 답에서 등호는 무조건 붙여야 정답입니다. 빼면 오히려 감점일 수 있어요. 감점일 수 있어요가 아니라 감점이죠. 다항함수는 무조건 등호 붙이라고 배울 거니까. 이해됐음? 이렇게까지 들어가면 사실 수투 증가 감소가 생각보다 어렵다, 너네. 오케이?
실수 유도하는 문제들이 진짜 많이 등장을 하고요.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알았죠? 자, 한번 풀어볼까? 참거짓 문제를 주고 싶기는 한데 그거 주면은 또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거 풀어보자.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x 3승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가 있어요. 구간 1부터 4까지에서 감소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써주세요. 구해주세요. 기기. 땡겼을까? 증가. 자, 저 문제 다 푼 사람들은 책에 있는 문제 하나 더 풀자. 몇 번 풀어볼 거냐면 1번 문제 풀어보세요. 이걸 바로 이렇게 푸네. 예. 아무튼 1번 풀어보세요. 책 문제 1번. 책 없는 사람? 없지? 사람이 풀었어? 둘 다 풀었어? 무시 나왔어. 예민이 풀었어? 예명아, 두 문제가 다른 문제라는 거 알겠어? 네. 책 문제 1번과 내가 써준 문제가 다른 문제라는 거 알겠어? 아야. 그렇지. 자, 여기 지금 문과 없잖아. 그치? 이과 사람들은 전부 다 나랑 비슷할 거예요. 대부분. 뭐 국어 졸라 못해. 그럼 한글이 해석이 안 돼가지고 틀린 사람들이 있어요. 뉘앙스에서부터 문제가 다름을 알아야지. 이 정도는 뭐 풀어서 알겠지만 얘는 이 함수에 대해서 구간에서 감소하세요라는 얘기는 이 구간에서 감소하세요. 다른 구간은 관심 없어. 감소하는 구간 속에 쟤를 포함시키라는 얘기고 이 녀석은 함수에서 감소하는 구간을 모조리 다 찾아봤는데 그냥 여기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등호가 붙고 안 붙고의 차이군요. 그게 틀린 점이 아니야. 다른 부분이 아니야. 알았지? 이 문제가 다른 거는 뉘앙스 차이. 함수가 구간에서 감소하세요. 이 함수의 감소하는 구간을 구하세요. 두 개는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얘는 뭐 하자? 감소하는 구간. 일단 감소에 대한 어디 갔어? 감소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일단 뭐 해야 돼? 일단 미분. 오케이? 미분을 했어.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12x의 플러스 a가 됩니다. 감소하는 구간을 찾아보자. 0보다 작은 구간을 찾아볼 거야. 근데 이 녀석의 해가 1부터 4까지입니다. 이게 아니지? 이렇게 풀면 틀린다. 그렇게 해서 a 값을 구하면 틀리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푸셔야 된다고요? 얘가 일단 0이 되는 놈을 찾아볼 거야.
f'x는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부분을 찾아볼 거야. 그래서 쭉 그려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오는데 그게 내려가 있는 부분, 즉 감소하도록 하는 전체의 구간이잖아. 근데 그 구간 사이에 뭘 넣어주세요? 1보다 4보다 뭐 요 범위를 포함하는 거예요.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는 거를. 됐죠? 약간 무슨 문제라는 느낌이 비슷해진 거야. 약간 근의 분리.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1과 4를 포함시키세요라는 문제가 된 거야, 결국. 근의 분리처럼 막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너희들은 이 그래프를 보고 f'이라는 함수에 1을 넣어주면 뭐 나오냐? a-9? a-9. f'이라는 함수에 4를 넣어주면 뭐 나오냐? 이 계산사라. 내가 할게요, 그냥. a 나와요. 둘 다 0보다 일단 작은 거는 확실하고 같아도 돼, 안 돼? 같아져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둘 다 동시 만족이니까 a는 뭐보다? 9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두 개 겹치는 거니까 뭐냐? 0보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이해됐음? 하나 더. 얘는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f'x를 구해주면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의 마이너스 9. 얘가 그냥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감소고 3차 함수니까 감소라도 작거나 같다로 풀어야 돼. 작다 아니야 이제. 알았지? 작거나 같다가 맞고 그 구간이 얘입니다 라는 거라서 풀어주면 돼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a는 마이너스 1, b는 3. 둘 빼면 뭐냐? 4? 4 나오겠네. 맞대요. 알았죠? 둘이 잘 구분해주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증가 감소를 가지고 너희들이 막 질문하는 문제들은 거의 없을 거고 거의 이제 또 어디로 넘어가냐면 참고짓 아니면 극대극소 가자. 자, 극대와 극소는 사실 오히려 미적분 원을 안 한 너희들은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극대와 극소 하러 가보자. 극대와 극소의 정확한 정의 아시는 분? 기억나는 사람 없나? 박준서 씨, 극대와 극소의 정의가 뭐예요? 까먹었나? 자, 요거는 아마 대부분 까먹었을 거야. 아니야?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자, 얘가 방금 말한 거 다들 기억날 거야. 극대 극소를 찾으라고 하면 너희들은 본능적으로 프라임을 구해서 0이 되도록 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거는 무슨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한 사람, 그렇게만 풀었던 시절도 있어요. 내가 공부하던 시절. 왜 웃어? 그 시절에는 극대극소를 잘못된 정의로 배웠어요. 오직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만 극대극소가 존재한다고 배웠거든, 나는 고3 때. 근데 요즘은 바뀌었어. 수학과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지. 극대극소의 정의는 실제로 그게 아닌데 고등학교에서 자꾸 잘못 배워오니까. 그래서 극대극소의 정의는 그냥 함수에서도 항상 존재합니다. 그럼 극대극소의 정의가 뭐냐면 처음 시작하는 말 이게 뭔지는 일단 무시하고 보세요. 어떤 열린 구간에서라고 하잖아. 어떤 얘기라고 하냐. 썼냐? 미안.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라고 시작합니다. 그 말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fa가 fx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x는 a가 있어.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 모든 열린 구간이 아니야. 어떤 열린 구간, 특정 하나만이라도 라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인지 좀 이따 얘기할게. 실제로 우리가 풀 때는 A의 아주 좁은 주변만 봅니다. 주변만 볼 건데 FA는 여기 있대. 그러면 나머지 fx들은 뭐하다? 더 작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함수가 이렇게 생기는 곳이야. FA가 그 구간에서 뭐하다? 제일 큰 놈. 그때 함수 fx는
x는 a에서 뭐하다? 극대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기억나요? 이게 바로 극대의 원래 정의예요. 근데 너희들이 대부분 왜 이걸 기억 안 하고 프라임은 0 이걸 기억을 하냐면 수투라서 그래. 수투는 거의 99% 아니 99%는 너무했다. 90% 정도 어떤 함수만 다루게 돼 있어. 다항함수만 다루잖아. 다항함수는 무슨 함수거든? 미분 가능한 함수거든. 그래서 너희들은 자꾸 프라임을 구하고 는 0으로만 찾았습니다.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알았죠?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에서도 극대라는 건 존재합니다. 찾아가 볼까? 자, A, B, C, D, E, F, G. 자, 극대가 되는 곳을 모두 찾아보세요. A, B, C, D, E, F, G 중에. 잘 고민해봐. 좀 이따 한 방에 물어보자. 찾았어? 상은아, 극대가 되는 건 몇 개 나와? 찾는 중? 연호야, 몇 개 나와? 어? 4개예요. 다들 4개 나왔어? 혹시 3개 나온 사람 없어? 이거 너 다 찰 줄 알구나. 콧방에까지 끼네. 어디야? A, B, D, E. 아니 뭐래? F네. 오케이. 극소가 되는 곳 찾아보자. 극소 어디예요? 극소 찾아가봐. 어떻게 돼? C? E? 왜 다들 A 빼먹어? A는 극대이자 곧 극소가 되는 곳이죠. 이렇게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극대의 정의는 미분 가능한 곳이 아닙니다. 미분 불가능한 곳에서도 극대 극소는 발생해요. 이 값이 그 아주 좁은 주변만 봤을 때 같거나 크면 돼. 그러면 극대가 되는 거야. 얘도 그때의 값이 미분 가능 여부를 떠나서 다른 값들보다 작으면 극소가 되는 거지. 맞죠? 그러면 헷갈리지 마세요. 얘는 극소야, 극대야, 여기는. 극소지. 요렇게 만들면 극대야, 극소야. 극대입니다. 알았죠? 아주 좁은 주변만 놓고 보면은 극대예요. 이런 건 낚이지 말고. 이거 이렇게까지 요새는 안 물어보긴 하는데. 알았죠? 낚이지 말고. 그럼 여기는 A는 이 값이 아주 좁은 그 주변의 구간을 놓고 봤을 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 하지만 같다, 똑같다라는 걸 만족하기 때문에 극대입니다. 극소의 정의도 등호가 붙어 있어서 극소의 정의도 만족하고 있는 상태예요. 즉 극대이자 동시에 극소인 곳이 됩니다. 아셨죠? 혹시 뭐 헷갈리는 사람들은 잘 그려놓고 실제로 극대 극소를 찾는 건 이런 문제에서 나오면 뭐 땡큐지 뭐. 알았지? 정리해볼까? 그리고 아까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라는 얘기는 요 극대극소 그래프를 보고서 얘기를 해보자면 모든 열린 구간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범위를 너무 넓게 잡으면은 극소보다 더 작은 놈이 있을 수 있어. 뭐 어디 갔냐? 다 그래프 비슷하게 그려서 이렇게 있다 치면 극소보다 열린 구간을 넓게 잡아버리면 더 작아지는 곳 있을 수 있어. 그치? 그게 아니라 어떤 열린 구간, 한 구간만이라도 만족하면이라는 얘기라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라는 얘기고. 그럼 선생, 이것도 이렇게 잡아버리면 극소가 되지 않아요? 아니죠. 포함을 하는 열린 구간이야.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지금 여기 G 있지, G. G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이면 G에서 딱 끊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열린 구간이라고 잡을 때는 경계는 포함 안 하잖아. 그럼 G를 반드시 넘어갔기 때문에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저런 놈은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닌 놈이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러면 또 까다롭게 내볼까? 요번에 고3 문제 풀리다 보니까 이런 거 나오던데. 저기는 극대야 극소야? 누구랑 얘기해요? 연우야? 극대야 극소야? 극소 맞죠? 극소 맞습니다. 이런 것도.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은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고 뭐 이런 놈이 되는 거지. 알았지? 네, 실수하지 마세요. 자, 근데 얘네들이랑 비슷해. 아까 내가 너희들 저거 풀 때 이거 써놨는데 이거는 그냥 기억, 니은, 디귿에서 나오는 참거짓 문제에서 나오는 증가함수, 감소함수에 대한 표현, 이거 증가라고 안 썼네. 표현 방식이라서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 정도라면 얘네들은요 진위 판단형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녀석입니다. 구분하세요. 어떤 함수냐에 따라 증가 감소가 조금 판단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정의는 얘인데 판단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니까 실수하지 마세요. 극대 극소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야. 극대 극소도 그냥 함수냐 미분 가능한 함수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극대 극소는 뭐 다항함수라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고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서의 극대와 극소로 넘어가게 되면 아까 예명이 말한 게 맞아요. 너네가 알고 있는 그게 맞아요. 함수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f'의 a는 얼마다? f'A는 얼마다? 무조건 0이다. 왜 그렇지? 극대를 나타내는 곳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미분 가능한 녀석만 남겨주면 얘만 남거든. 극소도 마찬가지 이거나 이거나 뭐 이렇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미분 가능한 녀석만 보면 이것만 남거든. 그럼 극대든 극소든 공통점은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다 0이라는 게 공통점인 거지. 그래서 F'A는 0입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역시 참거짓에서 또 조심해야 되는 거. F'의 A가 0이라고 해서 무조건 fx가 극값을 갖는 거는 아니다. 그치? 그래서 이거 뭘 반드시 판단해야 돼요? F'X의 부호 변화를 살펴야 됩니다. 맞죠?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면은 극대야 극소야? 재훈 씨? 자, 프라임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0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 안 했구나. X는 A를 기준으로 좌우에서 부호가 바뀝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었어. 프라임의 부호가 극대야 극소야? 그렇지? 똑똑하구나. 왜?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요. 됐죠? 이게 극소가 되는 거지. 오케이? 아이고 힘들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 가지고도 역시 이거랑 저거랑 다 합해서 이거 싹 다 합해가지고 참 거짓 문제 조심하도록 하시고요. 뭐 극대값을 찾으시오, 극소값을 찾으시오는 워낙 쉬워서 내가 지금 딱히 설명할 필요 없는데 또 참거짓 문제에서 역시 자주 나오는 표현 방식 좀 알려줄게. 좀 옛날 사람처럼 보여주면은 곡선의 요철이고 요즘 사람이니까 나는 곡선의 오목과 볼록. 위아래 볼록하다를 표현하는 방식. 이것 좀 알아두세요. 이거는 사실 너희 다 이과니까 미적분에서 훨씬 나오는 표현입니다. 근데 지금도 나오기는 하죠. 센 정도만 가도 많이 나와요. 알았죠? 자, 뭐냐면 한번 해석해봐. 알면은 바로 대답하고.
미적분 2 배운 사람 너밖에 없잖아. 이거 하나는 네가 대답하세요. F2 프라임이 0보다 크다.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곱하기 곱하기고 아래로 볼록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배우게 돼. 이건 그냥 대놓고 미적분 문제야. 지금 이거는 이런 표현도 있다는 거 알아만 두고 알만한 왜? 아, 네. F2 프라임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F 프라임이 증가한다는 얘기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는 거는 아래로 볼록이에요. 알았죠? 그거는 일단 됐고. 뭐 있더라? 아, F 프라임의 A보다 F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나누기 H 단 H는 충분히 작은 양수 또는 그냥 H가 양수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어찌됐건 이거다. 임의의 H에 대하여. 자, 아래로 볼록일까요? 위로 볼록일까요? 아니면 이게 너무 어려워 보이면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F 쓰고 있는데 지우면 미안해.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A보다 B가 크다. 어떻게 되게 해요? 임의의 실수 AB에 대하여. 앞볼 윗볼. 에? 그리고 왜? 그렇지. 윗볼입니다. 윗볼. 위로 볼록해요. A가 여기 있다고 해봐. B는 오른쪽에 있다고 합니다. 어딘가. 그냥 모든 실수니까 B를 움직여보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생겼대. 근데 A라는 점이 여기 A, FA가 여기 있는데 그거보다 오른쪽 점을 가지고 접선의 기울기가 아니라 평균 변화를 만들어주면 점점 뭐하대? 이 빨간 거보다 작아진대. 어떻게 되면 될수록 B가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든대. 또는 뭐 항상 줄어들어 있습니다. 라는 얘기라서 뭐예요? 위로 볼록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해됐음? 다음 또 뭐 있더라? 이것도 희한하게 나오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너무 좀 쪼잔한 것 같은데 F 프라임에 이건 좀 그런데 이건 하지 말자. 이걸로 하자. F 2분의 A 플러스 B FA FB 나누기 2 이거 앞볼이게 윗볼이게? 뭐래 크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거 넘어가자. 앞볼이게 윗볼이게요? 그럼 잘 생각해봐요. 어차피 나중에 수투에서 만나고 미적분에서 만나도 뭐 그때 뭐 한 3학년쯤 되면 외우고 있을지 몰라도 보통은 외우는 것보다는 보통 만들어가면서 푸세요라고 합니다. 만들 수 있겠어, 하람씨? 위로 볼록? 자, 위로 볼록이래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한번 해보자. 어떻게 찾아가면 되냐면 끝났네, 시간. A가 있다, B가 있다. 2분의 A 플러스 B라는 거는 그 정중앙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함수 fx가 요 점과 요 점을 지난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가 나타내고 싶은 거는 이게 FA고 이게 FB라서 그 정중앙은 여기를 말합니다. FA 나누기 FB 나누기가 아니라 더하기 나누기 2.
근데 그 빨간색 점선보다 뭐 해주세요? 2분의 a 플러스 b일 때는 뭐 해주세요? 더 위에 있으세요. 그럼 딱 같아지게 되면은 직선이 만들어지는데 직선보다 더 위로 올라가세요기 때문에 얘는 위로 볼록에 대한 표현입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운다면은 이런 녀석을 대소 비교하고 있다는 얘기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에 대한 표현이구나까지만 외우고 그 외 나머지는 만들어 가세요. 알았죠, 상윤 씨? 여기까지 할 줄 안다. 그럼 너희들이 참거지 문제에서 틀릴 일은 없을 거야. 오케이? 자, 오히려 내 설명이 지금 문제를 너무 적게 풀어준 상황에서 너희들이 숙제하는데 좀 오히려 방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책 문제는 이 정도까지는 안 물어보거든. 말레피엠은. 말레피엠 맞나? 맞지. 말레피엠은 이 정도까지는 안 물어보거든. 그냥 단순한 연산입니다. 미분 해주시고요. 어쩌고저쩌고 하시고요. 미분해서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시고요. 양수가 되는 구간, 음수가 되는 구간 찾으시고요. 이런 문제라서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실제 증가 감소 문제에서 참거짓 문제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내가 이거 설명하는 거니까 잘 좀 봐두고. 알았죠? 잘 정리해두고 책 문제는 아마 이번 단원 다 못 풀 겁니다. 내가 카톡 좀 이따가 끝나고 보내줄 거니까 그거 보고 그거에 맞게만 풀어오시면 돼요. 아마 함수의 그래프는 내가 뺄 거라서 그래서 얼마 안 될 거야. 뭐 한 2, 30문제 되려나? 알았죠? 그거에 맞게만 풀어오시고 뭐 남는 시간에 더 풀어도 좋기는 한데 기왕이면 좀 설명 듣고 나서 다시 한번 풀게 수투보다는 수학 하 공부 이제 슬슬 조금씩 더 하세요. 알았죠? 다음 시간에 봅시다. 잠깐만.